실제 시험처럼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보세요. 次の会話をよく聞いて、後の問いに最も適したものを A から B の中で一つ選びなさい。質問1、今日の試合勝った？最初は3対2で勝っていたんですが、逆転負けしたの？引き分けでした。質問2、処方箋をあげますから薬局へ寄ってください。はい。ところで、熱のあるとき、子供に解熱剤を飲ませてもいいですか？一さじは多いから半分にし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質問3、あ、どうしよう。メガネを忘れてきた。メガネをかけているのを見たことないけど、目が悪いの？いつもはコンタクトレンズをしているんだけれど、昨日なくしちゃったの。それじゃあ、字幕が読めないね。質問4、田中さんはなぜ落ち込んでいるんですか？この前、昇進試験を受けたそうなんですが、多分そのせいだと思います。結果はどうなりましたか？それが、落ちたと聞きました。質問5、雨粒が落ちてきた。こんなに晴れているのに？頭に水が一滴落ちてきたよ。さっきまでの雨の雫が木の葉から落ちたんじゃない？質問6、帰りに時間ある？駅前の寿司屋に行かない？この前一緒に食べたところだよね。そうだよ。今日は金曜日だからきっといいネタが入っているはずだよ。じゃあ行こう。質問7、子供の時何をして遊びましたか？私は駒を回したり馬乗りをしたりしました。妹さんは何をして遊んでいましたか？かくれんぼをしたり電車ごっこをしたりしていました。質問8、先生、お時間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いいよ。どうしたの？実は留学のことでご相談があるんですが。質問9、ストレス解消のために何をしますか？前は食べたり飲んだりしましたが、生活習慣病を招く恐れがあるのでやめました。今は何をしますか？うっすらと汗をかく程度の運動をします。質問10、開発部の研究報告書が盗まれたこと知っていますか？知っています。そのせいですごく大騒ぎになったじゃないですか。でも報告書が他社に渡る前に犯人が捕まって、報告書は会社に返還されるそうです。本当にほっとしました。여러분 안녕하세요. JPT 전문가 박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회화문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회화문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문제로 출제되는가 하면 총 3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인사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관용어, 속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역시 타산지석이군, 티끌모아 태산이야. 우리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상 대화 중에서 속담 관용어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사 비즈니스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JPT라고 하는 시험이 생각보다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들,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 사물, 사건, 사고, 그리고 날씨, 건강 상태, 그리고 뭐 회사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가벼운 스몰 토크,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메모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건가를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의문사입니다. 문제도 그렇지만 대화 내용에서 어디, 어떤, 어떻게, 누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찝어서 거기를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다 라고 하는 감을 잡으시고 의문사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청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 적혀 있는 거를 읽으면 사실 이 어조라고 하는 게 빠져 있는데 청해이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 속에는 감정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싶을 때는 언성이 막 높아졌다가 슬플 때는 음성이 이렇게 어조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감정의 기복이 보여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꼭 집어주시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사와 어조 부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미 회화문이라고 하는 파트는 문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리고 선택지를 쭉 한번 훑어보면 눈에 툭툭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택지 4개 중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오답이 되기는 하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 내용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쭉 보면서 아, 이 내용 이러이러한 거겠네 라고 미리 좀 예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JPT 청해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이죠. 요리에 관한 빈출 단어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와쇼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음식을 일식이라고 해서 일본의 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일식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본은요. 자기 나라를 가리킬 때 와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쇼쿠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식으로는 일식이라는 개념이 된다는 것, 이 단어 주의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콘다테라고 하는 표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래어인 메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콘다테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급식의 메뉴일 때는 콘다테, 메뉴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츠케모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동사로 츠케루라고 쓰면 절이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데요. 절인 음식이니까 장아찌라고 하는 음식이 츠케모노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미모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니루라고 하는 동사가 간장 같은 거 넣고 조리다 라고 하는 게 니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모노라고 얘기하면 졸임이 되는 거죠. 조린 음식을 니모노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에모노라고 되어 있는데 아에루라고 하는 동사는요. 버무리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에모노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식으로는 무침 요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또 요리와 관계된 표현, 최근에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네마에라고 하는 표현, 배달입니다. 우리 배달 어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배달 앱이라고 할 때는요. 네마에 아프리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와기리, 미진기리는요. 이어서 같이 볼게요. 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 키루, 자르다, 썰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썰 건지 써는 방식에 대한 건데요. 와기리라고 하는 건요. 와가 둥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둥근 썰기. 예를 들면 무, 당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로로 얇게 썰면 동그란 모양으로 썰리잖아요. 그런 거를 와기리라고 얘기하고요.
미진기리는요, 이 미진이 굉장히 얇고 작은 미세한 입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치면 다지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맣게 써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시타고시라의 시타준비는 시타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슬쩍 무언가를 해두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코시라에루 준비하다 라는 동사의 어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준비이기 때문에 밑준비, 그러니까 재료의 손질 같은 거를 미리 해두는 것, 이런 거를 시타고시라의 시타준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質問1、今日の試合勝った？最初は3対2で勝っていたんですが、逆転負けしたの？引き分けでした。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今日の試合勝った? 오늘 시합 이겼어? 라고 물어보니까 最初は3対2で勝っていたんですが로 끝나죠. 뭐뭐입니다만, 뭐뭐인데요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걸로 봐서 약간 역전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 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최초 처음에는 3대 2로 이기고 있었는데요. 그랬었는데 그랬더니逆転 負け 시다노?逆転 負け라고 하는 표현 역전패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져서 너네가 진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고 히키와케 데시타 라고 얘기합니다. 히키와케라고 하는 건요, 비김입니다. 그래서 비겼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지도 지지도 않고 비겼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1번 문제입니다. 시합은 どうなりましたか? 시합은 어떻게 되었나요? A. 히키와케 A. 비김 B. 逆転勝ちB. 역전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부는 비겼었죠?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들어볼게요. 質問2、処方箋をあげますから薬局へ寄ってください。はい。ところで、熱のあるとき、子供に解熱剤を飲ませてもいいですか？一さじは多いから半分にし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処方箋をあげますから薬局へ寄ってください라고 합니다. 処方箋이라고 하는 단어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줄 테니까, 처방전을 드릴 테니까 약국에 요루가 동사 원형이죠? 들르다. 약국에 들러 주십시오. 약국 가세요. 자, 그리고요. 하이. ところで熱のあるとき 子供に解熱剤を飲ませてもいいですか?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하이. 네라고 대답하고 이 토코로데라고 하는 표현은요.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라고 말을 바꾸면서 열이 있을 때 아이에게 자, 이 표현 중요한 표현인데 해열제의 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카이, 예를 들어서 정답이라고 할 때 세카이 이렇게 카이로 많이 읽는데 해열제일 때 유독 게라고 읽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게네츠자이 해열제입니다. 그래서 열이 있을 때 이 아이에게 해열제를 노마세테 뭐 인데스까? 마시게 해도 되나요? 약 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토사지와 오이까라 한분이 시테 쿠다사이 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히토사지의 사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약국 같은 데서 가면 있는 그 숟가락이에요. 그래서 한 숟가락은 많기 때문에 한분이 시테 쿠다사이 절반으로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 숟갈만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랬더니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고도모니 게네츠자이오 도레쿠라이 노마세마스까? 아이에게 해열제를 어느 정도 먹이나요? 입니다. 자, A.
히토사지 A 한 술 아니었고 B번이죠. 2분의 1 사지입니다. 2분의 1 숟가락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한국인이 많이 틀리는 표현입니다. 약을 한국에서는 먹다라고 하기 때문에 타베루라고 하는 동사를 자꾸 무의식 중에 떠오르기 마련인데 일본에서 약, 구스리는 노무,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3번 문제 들어볼게요. 質問3、あ、どうしよう。メガネを忘れてきた。メガネをかけているのを見たことないけど、目が悪いの？いつもはコンタクトレンズをしているんだけれど、昨日なくしちゃったの。それじゃあ、字幕が読めないね。 자, 3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아, どうしよう. 메가네を 忘れてきた. 어떡하지? 안경을 잊어버리고 왔어. 안경 집에 두고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분이 메가네をかけているのを見たことないけど, 메가悪いの? 너 안경 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이 나쁘니? 라고 물어보니까 いつもはコンタクトレンズをしているんだけれど昨日なくしちゃったの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렌즈를 끼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콘탁트 렌즈, 쓰르 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요. 컨택트 렌즈라고 하는 게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콘탁토까지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늘 나는 컨택트 렌즈를 하고 있는데 어제 잃어버렸어. 그래서 안경을 썼어야만 했는데 안경을 안 갖고 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それじゃあ字幕が読めないね. 그렇다면 자막을 읽을 수가 없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안경이 없어서 자막이 안 보여서 곤란하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3번입니다. この二人は今どこにいますか?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A.映画館 B.眼科는 안과입니다. 자, 자막을 읽을 수 없어서 불편한 곳 A번 영화관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質問4、田中さんはなぜ落ち込んでいるんですか？この前、昇進試験を受けたそうなんですが、多分そのせいだと思います。結果はどうなりましたか？それが落ちたと聞きました。 자, 4번 지문 볼게요. 다나카さんは なぜ落ち込んでいるんですか? 자, 다나카さん은 왜 오치코무가 동사 원형입니다. 풀이 죽다,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나카さん 왜 저렇게 풀이 죽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この前昇進試験を受けたそうなんですが多分そのせいだと思います. 요 전에 승진 시험을 치르다라고 하는 표현 우케루라고 씁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다라고 쓰려면 시켄 니 우카루라고 쓴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장에서 결과는 안 나왔어요. 요전에 승진 시험을 치렀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타분 소노세이다 또 모이마스. 분명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아직 결과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요. 객가와 노나리마시다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소래가 오치타 또 키키마시다. 그게 말이에요. 떨어졌다 라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치코무, 기분에 풀이 죽어 있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자, 문제 볼게요. 자, 4번. 다나카さんは 나제 쇼ンボリ 시대 이마스까? 라고 하는 쇼ンボリ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쇼ンボリ, 스루 붙여서 같이 쓰셔도 되고요. 자, 이 표현 풀이 죽어 있는 모습, 사람이 기운이 하나도 없이 맥이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을 쇼ンボリ스루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쇼ンボリスル라고 하는 표현 본문에 있었던 오치코무와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나카 씨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기운이 없었냐 하면 선택지 볼게요. A. 結果が悪かったから 결과가 나빠서. B. 木から落ちたから 나무에서 떨어져서 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이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두 개 중에서 고른다면 결과가 나빠서 즉 떨어져서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A번이 정답. 찾으셨나요? 자, 그럼 5번 들어볼게요. 質問5。あ、雨粒が落ちてきた。こんなに晴れているのに？うん、頭に水が一滴落ちてきたよ。さっきまでの雨の雫が木の葉から落ちたんじゃない？ 자, 5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아, 아마츠부가 落ちてきた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라고 하는 표현, 원래 이 비라고 하는 글자가요, 아메라고 읽기는 하지만 훈독으로 아메 말고도요, 다른 단어랑 합성될 때 뒤에 다른 글자가 올 때는 요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라고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비라고 하는 글자가 뒤에 오고 다른 글자가 와서 이렇게 다른 글자랑 두 번째 글자의 비가 합쳐질 때는 아메가 아니라 뒷글자가 사메라는 식으로 소리가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만 기억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메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뒤에 나오는 츠부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츠부는 알갱이, 덩어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츠부 합치면 뭐 빗방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빗방울 떨어졌어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여자분이 콘나니 하레테루노니?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라고 얘기를 하죠. 하레루라고 하는 동사는요, 날씨가 맑게 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화창한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타마니 미즈가 이때키 오치테키다요. 머리에 물이 이때키 한 방울 떨어졌어. 물방울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분이 사키마데노 아메노 시즈쿠가 코노하카라 오치탄잖아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메노 시즈쿠라고 하는 표현요, 물방울입니다. 자, 이 물방울이라고 하는 단어 잘 보시면 여기에 이때키에 테키라고 하는 한자를 한 글자만 썼을 때 훈독으로 시즈쿠라고 읽습니다. 혹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적고 시즈쿠라고 읽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까까지의 비의 물방울이 키노하가 아니라 코노하라고 읽습니다. 나무 이파리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까요? 이 물방울의 출처는요, 아까 왔던 비 때문에 나뭇잎에 묻어 있었던 물방울이 머리에 떨어졌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5번입니다. 男の人はどうして雨が降っ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か? 남자분은 어째서 비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했나요? 자, A번 볼게요. 水滴が落ちたから 물방울이 떨어져서요. B번은요. 고사메가 지라치테루 카라 입니다. 이 고사메라고 하는 표현요, 작다 뒤에 비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무엇이라고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아메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다른 글자로 합성이 될 때는 뒤에 있는 비라고 하는 소리가 사메라는 식으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고삼의 작은 비, 이슬비가 지라치테이루카라, 지라츠쿠가 동사 원형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비가 흩뿌리다 라는 표현인데 그냥 그 이슬비가 흩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가 온 건 아니었고요. 나뭇잎에 묻어있던 물방울이 떨어진 거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들어볼게요. 質問6。帰りに時間ある？駅前の寿司屋に行かない？この前一緒に食べたところだよね。そうだよ。今日は金曜日だからきっといいネタが入っているはずだよ。
じゃあ行こう。 자, 6번 지문 보겠습니다. 카에리니 지간ある? 에키마에노 스시야니 이까나이? 돌아가는 길에 시간 좀 있어? 역 앞에 초밥집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この前一緒に食べたところだよね. 요 전에 같이 먹었던 데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そうだよ. 응, 맞아. 今日は金曜日だからきっといいネタが入っているはずだよ. 라고 얘기합니다. 응, 맞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기또 아마도 분명 좋은 네타가 들어와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죠. 이 네타라고 하는 표현이요. 물건이면 소재이지만 음식일 때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좋은 생선 재료가 들어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 있고 그럼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6번입니다. 스시야니 이쿠 이유와 난데스까? 초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재료가 좋을 것 같아서. 자, 볼게요. A번. 이쇼니 타베타 도코로다카라. 같이 먹었던 곳이어서. B번입니다. 쇼크자이가 이까라. 식재료가 좋기 때문에. 네타라고 하는 단어를 쇼크자이 이렇게 바꿔주었네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듣고 올게요. 質問7。子供の時、何をして遊びましたか？私は駒を回したり馬乗りをしたりしました。妹さんは何をして遊んでいましたか？かくれんぼをしたり電車ごっこをしたりしていました。 자, 7번 지문 보겠습니다. 子供の時何をして遊びましたか? 어린 시절에 무엇을 하고 노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남자분께서 私はコマを回したり 우마놀이をしたりしました라고 얘기합니다. 코마는 팽이입니다. 그래서 팽이를 돌리거나 즉 팽이를 치거나 우마놀이입니다. 말 타기라고 되어 있는데 말뚝박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를 돌리거나 말뚝박기 같은 걸 하고 놀았어요 라고 남자분이 대답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모토상와 나니오시대 아손데이마시타까? 여동생분은 무엇을 하고 노셨나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뭘 하고 놀았는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가쿠렌보 시다리, 덴샤고코 시다리 시데이마시타 라고 얘기합니다. 가쿠렌보는 숨바꼭질이 되겠고 덴샤고코는 기차놀이인데 고꼬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거인 척을 하고 노는 거를 고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거를 마마고꼬, 그러니까 앞에 오를 붙여서 오마마고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놀이 이런 식으로 소꿉장난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고꼬라고 하는 어미에 붙어있는 표현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7번입니다. 男の人は何をしながら遊びましたか? 남자분은 무엇을 하고 놀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A번입니다. 코마오 마시대 아손다. 팽이를 돌리면서 놀았다. B번입니다. 가쿠렌보 시대 아손다.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인데 B번은 여동생이 했던 거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볼게요. 質問8。先生、お時間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いいよ。どうしたの？実は留学のことでご相談があるんですが。 자, 8번 지문입니다. 先生, お時間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시간을 이타다쿠가 동사 원형이죠. 모라우라고 하는 동사의 겸양 표현입니다. 선생님, 시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선생님,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공손하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요? どうしたの? 괜찮아.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実は留学のことでご相談があるんですが 실은요. 유학권 때문에 제가 상담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유학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何について相談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か? 무엇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A번, 就職, 취직, B번, 進学, 진학입니다. 유학 때문에 고민이 있다. 즉, B번, 진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들어볼게요. 質問9。ストレス解消のために何をしますか？前は食べたり飲んだりしましたが、生活習慣病を招く恐れがあるのでやめました。今は何をしますか？うっすらと汗をかく程度の運動をします。 자, 9번 지문 보겠습니다. 스트레스解消のために何をしますか?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남자분이 前は食べたり飲んだりしましたが, 과거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했었었는데 生活習慣病を招く恐れがあるのでやめました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生活習慣病라고 하는 단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성인병입니다. 이 성인병이 사실은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운동 잘 안 하고 이렇게 생활에서의 습관이 나빠지면 걸리는 병이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생활습관병이라는 식으로 부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생활습관병을 마네쿠, 부르다, 초대하다, 야기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생활습관병을 초래할 오소레가 아루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뭐뭐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서 이 앞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러한 나쁜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병을 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을 야메마시다. 이제 그만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거 안 하면 이마와 나니오시마스까?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라고 취미를 물어봤더니 우스라또 아세오 카쿠 테이도노 운동을 시마스 라고 얘기합니다. 우스라 어렴풋하게 슬쩍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슬쩍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합니다. 이 우스라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땀을 우스라 흘리니까 아주 격렬하게 하는 운동은 아니고 살짝 땀날 정도의 운동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시고 문제 볼게요. 자, 9번입니다. 男の人はストレスを解消するため何をしますか? 남자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땀을 조금 흘릴 정도의 운동이요. 자, 볼게요. A번, 激しく運動する. 격렬하게 운동을 한다. B번입니다. 軽い運動する. 가벼운 운동을 한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볼까요? 質問10。開発部の研究報告書が盗まれたこと知っていますか？ええ、知っています。そのせいですごく大騒ぎになったじゃないですか。ええ。でも報告書が他社に渡る前に犯人が捕まって、報告書は会社に返還されるそうです。本当にほっとしました。 자, 10번 지문 보겠습니다. 開発部の研究報告書が盗まれたこと知っていますか? 라고 물어봅니다. 개발부의 연구 보고서가 누스무 동사 원형인데 훔치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 수동으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훔쳐짐을 당하는 거죠. 도난당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발부의 연구 보고서가 도난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시테이마스. 네, 알고 있습니다. そのせいで すごく大騒ぎになったじゃないですか?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사와기 되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가 처음에 오면은 크다. 뒤에 나오는 표현이 크다라고 하는 규모를 알려주는 건데 사와구가 원래 동사 원형이라서 소란을 부리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걸 어간만큼만 사와기라고 적어주면 소란이 되겠죠. 그래서 네,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소란, 큰 소동이 벌어졌었잖아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でも報告書が他社に渡る前に犯人が捕まって、報告書は会社に返還されるそうです. 本当にほっとしました.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일단 그게 그 문제가 발각이 되어서 되게 큰 소동이 벌어졌기는 한데, 그런데 보고서가 타사, 남의 회사에게 와타루, 건너가기 전에 범인이 츠카마루, 잡히다, 체포되다. 그래서 범인이 잡혀서 보고서는 회사에 반환된다고 합니다. 혼돈이 호토시마시다. 호토스루라고 하는 표현은요, 안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쁜 사건이 있었긴 하지만 그 서류가 무사히 우리 회사 손에 돌아오게 되어서 참 안심이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호국쇼와 노나리마스까? 보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회사한테 다시 오기로 되었어요. 그죠? 자, A번 볼게요. 타샤니 와타루. 다른 회사에게 넘어간다. B번입니다. 가이샤니 모도테쿠루. 회사로 돌아온다. 자, 무사히 우리 회사 손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화문 문제 유형 어떠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팁을 토대로 잘 메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でした.